박혜선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3주에 한 번 베스트 오브 베스트만을 방영하는 시간. 오늘이 바로 그 시간인데요. 제가 더불어 하이라이트를 재미있게 즐기는 비법 알려드릴게요. 귀가 솔깃하시죠? 가까이 제 앞으로 모이세요. 혜선이와 함께하는 센 핫트렌드 즐기는 참 쉬운 방법. 첫째, TV를 켭니다. 둘째, 센 핫트렌드로 채널을 고정합니다. 셋째, 재미있게 보면 됩니다. 해보셨나요? 안 해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그러면 오늘 센 핫트렌드 엑기스만을 저와 함께 진하게 즐겨보시죠. 연예대상 수상자는 강호동 씨입니다. 누구나 넘버원을 꿈꾸지만 누구나 넘버원이 될 수 없는 연예계. 톱스타에서 언제 밀려날지 모르다 보니 라이벌과의 경쟁은 당연히 치열하기 마련이죠. 한국 연예계에서 최고의 자리를 누려온 톱스타 라이벌은 누가 있었을까요? 여기서 잠시 넘버원의 라이벌 경쟁 계보를 짚어볼까요? 은근한 기싸움, 팽팽한 라이벌 역사의 원조 남진 대 나훈아. 트로트계의 대표적인 라이벌 송대관 대 태진아. 90년대 기록적인 앨범 판매고를 올리며 힘겨루기를 한 신승훈 대 김건모. 국내 아이돌 스타의 전성시대를 연 H.O.T와 잭스키스. 노래, 드라마, 뮤지컬 등에서 맞서고 있는 S.E.S와 핑클. 오빠들의 로망, 양대 소녀그룹 소녀시대와 원더걸스. 한국 개그계의 양대 산맥 컬투 패밀리 대 갈갈이 패밀리. 시트콤의 웃기는 아빠 넘버원은 노주현인가 이순재인가? 매력 발산 연하남, 순수한 이미지의 이승기 대 터프한 매력남 장근석. 최근 안방극장에서 맞짱 뜬 70년생 동갑내기 배우 차승원 대 황정민. 정상의 MC, 진행 스타일은 정반대인 두 사람, 강한 MC 강호동 대 부드러운 MC 유재석. 연예계에서 내노라 하는 막상막하 최강 라이벌 열전 지금 공개됩니다. 막상막하 연예계 라이벌 대 라이벌 1회전은 시청자들의 안구정화를 위해 산뜻하고 발랄한 소녀그룹부터 시작해볼까요? 소녀시대와 원더걸스는 지난 2007년 데뷔와 동시에 가요계의 주목을 받은 후 음악과 스타일 모든 면에서 숙명처럼 비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소녀시대와 원더걸스의 음악 컨셉이 다르다 보니 이들의 열광하는 팬들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소녀시대가 10대와 20대 초반의 음악팬을 중심으로 팬덤이 형성되어 있다면 원더걸스는 이보다 더 높은 연령대에게 놀이터 컴플렉스를 자극하며 성년 남성 팬들을 사로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소녀시대와 원더걸스 등 양대 소녀 그룹의 리더 태연과 선예, 그리고 선예와 태연, 영원한 맛으로 남을 듯한 두 그룹의 수장 20세 동갑내기인 두 사람 어떻게 다른지 살펴볼까요? 소녀시대 태연 양은 이제 드라마 OST 두 곡을 연달아 히트를 시켰습니다. 거의 솔로 활동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큰 인기를 얻으면서 사람들한테 참 노래 잘하는 그 아이돌 그룹 멤버다. 원더걸스 선혜양 같은 경우는 이제 텔미 그리고 노바디, 소앗 같은 안무나 춤 같은 부분에서 상당히 사람들한테 높은 인지도, 높은 점수를 받아왔습니다. 나훈아와 남진은 대한민국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라이벌 관계였습니다. 남진은 님과 함께로, 나훈아는 물레방아 도는 대로 둘 모두 70년대를 주름잡던 최고의 라이벌이었는데요. 이 라이벌 관계가 흘러 지금은 태진아와 송대관이란 둘도 없는 명콤비 라이벌을 탄생시켰습니다. 평소 가요 프로그램과 콘서트 등 한 무대에 자주 서며 찰떡호흡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둘 중 한 명이 출연하면 나머지 한 명은 자동으로 등장하는 바늘과 실 같은 존재라고나 할까요? 방송의 재미를 알아서일까요?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서로의 약점을 들춰내며 쓴소리를 서슴지 않는데요. 보조가수요. 그러니까 주인과 하인 이런 정도 사이에서 지금까지 승부는 과연 몇 대 몇? 그 태진아와 송대관이 2000년대 초반부터 해서 가요계 이제 라이벌 구도를 형성을 했습니다. 사실은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맺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당시에는 이제 현철, 서른도 그리고 태진아, 송대관 4대 천왕이라고 불리웠는데 장윤정이라는 새로운 복병이 등장하면서 서른도 그리고 현철이라는 큰 가수들이
약간 주춤하는 사이에도 그 라이벌 구도를 이용해서 끊임없이 화제를 만들어내고 대중들한테 자신의 이미지들을 계속 구축하면서 이제 50대 이상의 트로트 가수로는 상당히 드물게 정반으로 광고 출연도 하고요. 정상의 MC, 진행 스타일은 정반대인 두 사람. 강한 MC 강호동 대 부드러운 MC 유재석. 2000년대 초반 함께하며 엄청난 인기를 누렸던 두 사람. 이제는 1인자로 불리는 그들을 최고의 자리에 있게 한 프로그램은 무엇이었을까요? 쿵쿵따리 쿵쿵따. 공포의 쿵쿵따와 엑스맨으로 화려한 콤비 플레이를 펼쳤던 유강라인. 지금은 무한도전과 스타킹으로 휘말리는 시청률 싸움을 벌이고 있으며 1박 2일과 패밀리가 떴다로 리얼 버라이어티의 최강자 자리를 다투고 있죠. 두 사람의 스타일은 전혀 다르고 저마다 각기 다른 형태로 발전해 지금에 이르렀는데요. 각자 걸어온 길은 다르지만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은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숙명의 라이벌이자 선의의 경쟁자일 것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거는 망가져야 할 때 본인들이 망가지는 어떤 그 감을 캐치하는 게 상당히 뛰어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강호동이 자신의 힘만을 앞세워서 상대방을 제압하려고만 한다면 아마 사람들은 큰 재미를 못 느낄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자기보다 몸집이 훨씬 작은 MC몽이나 그 같이 출연하는 사람들한테 꼼짝없이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떤 반전적인 요소를 주는 게 가장 큰 매력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유재석 같은 경우는 유약하고 힘이 없어 보이고 실수투성이 같이 보이지만 때때로 이제 그 전곡을 찌르는 이제 말 한마디나 말로써 상대방을 제압을 하나라고 상대방 이렇게 무릎을 탁 칠 정도로 하는 능력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상대방 그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대리 만족을 좀 주는 것 같습니다. 어디서나 라이벌은 존재합니다만 연예계에는 조금 색다르죠. 연예계 라이벌 스타들은 그들의 팬들까지 라이벌 구도로 대립하게 만드는 힘을 지니고 있고 잘 나가는 톱스타로 등극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누가 이기고 지든 간에 라이벌은 각 스타들이 더욱 노력할 수 있도록 하는 자극제가 되는 것이면은 틀림이 없네요. 1898년 3월 3일 당시 독립신문 사설에는 조선인의 90%가 일을 안 하고 빈둥거리고 있다고 개탄합니다. 또한 연안 박지원은 소설 양반전에서 느릿느릿 걷는 것이 양반이라고 했을 정도로 당시의 지배층은 여유로웠다고 합니다. 이렇듯 예로부터 느림의 미학으로 살아온 우리 민족의 흔적은 현재까지 보존된 고소에서도 종종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 이미지 1위는 바로 빨리빨리. 왜? 무엇 때문에? 언제부터? 우리나라는 이 빨리빨리 문화에 젖어든 것일까요? 빨리빨리 문화로 세계인을 놀라게 한 한국인의 저력, 그것이 궁금합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정신하에 빨리빨리를 접한 대한민국. 그 결과 한국인들은 눈부신 경제성장과 함께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세계인들이 생각하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다른 나라가 100년 걸린 경제성장, 30년 만에 뚝딱 해치운 대한민국, 여기에 2002년 월드컵 땐 4강까지 빠르게 올라간 저력까지, 그리고 거의 날아다니는 총알탄 택시, 자동차의 언어, 방향지시 등과 정지선 무시는 기본, 어느샌가 생판 모르는 자동차와 레이스를 펼치고 있는 한국 운전자들 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의 필수 언어는 빨리빨리와 미치겠다이고, 음식점에선 음식이 조금만 늦게 나오면 이렇게 외치죠. 빨리 해봐, 빨리 해봐. 여러분은 혹시 이런 적 있으십니까? 만약 있다면 여러분은 빨리빨리라는 병을 가지셨습니다. 자판기 커피 나오는 몇 초를 못 참고 왜 빨리 안 나와를 외친 적은 없습니까? 컵라면이 익기도 전에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하진 않으십니까? 이 외에도 삼겹살이 익기도 전에 먹었다가 덜 익어서 다시 구운 적이 있다거나 웹사이트가 3초 전에 안 뜨면 닫아버리시는 분이라면 100% 빨리빨리 병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계인들을 각인시킨 우리나라 빨리빨리 문화의 약과 독은 무엇일까요? 무슨 설명이 필요 있겠습니까?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 붕괴 사건, 그리고 서해대교 참사까지 빨리빨리 지었더니, 그리고 빨리빨리 가려고 하다 보니 조금 빨리 가려고 했을 뿐인데 거기에 대한 대가는 너무도 참혹하고 잔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빨리빨리가 가져다 준 것이 독만은 아니었습니다. 좀 더 빨리 한 덕에 그 어떤 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가 되었고, 더 빨리빨리를 외친 덕에
세계에서 유례를 볼 수 없었던 인터넷 강국, 모바일 강국 대한민국을 이뤄낼 수 있었죠. 뿐만 아니라 속전속결로 이를 진행하고 실행하는 능력은 우리의 빨리빨리 문화로 대표되는 한국인의 훌륭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빨리빨리를 외치지 않았다면 디지털 강국이 될 수 있었을까? 우리가 빨리빨리를 부르짖으며 이뤄낸 살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 누군가 나에게 빨리빨리 뭔가를 해줄 때 나는 편하고 쉽고 달콤한 안락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누군가 나에게 빨리빨리를 외치고 있을 때 나는 초조함과 식은땀을 흘려야만 하겠죠. 빨리빨리 뭔가가 이루어질 때마다 그곳에는 항상 우리가 고마워해야 하고 감사해야 할 누군가가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복지수가 1위인 나라는 과연 어디일까요? 강대국인 미국? 경제대국 일본? 아니면 풍경이 아름다운 유럽 선진국일까요? 2006년 영국 신경제재단에서 조사한 행복지수에서 1위인 나라는 이름도 생소한 뉴질랜드 옆에 위치한 섬나라 바누아투라고 합니다. 바누아투가 행복지수 1위의 국가로 뽑힐 수 있는 이유를 살펴보니 이들의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더군요. 그 결과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 건데요. 앞으로 가져야 할 것, 이루어야 할 것에 대해 애태우는 것보다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고 많이 웃으며 사는 게 더 낫다는 사실을 바누아투 사람들의 웃음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의 행복지수는 어느 정도나 되는 걸까요? 서울복지재단과 대한민국학술원은 세계 주요 도시 10곳을 선정한 뒤 시민들의 행복도를 조사했는데요. 그 결과 서울 시민의 행복지수는 세계 10개의 주요 도시 가운데 최하위인 63.64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평균 73.17점은 물론 69.01점인 일본 도쿄나 67.76점의 중국 베이징에도 훨씬 못 미치는 것입니다. 서울 시민들의 행복지수는 왜 이렇게 낮은 걸까요?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일까요? 행복 공식을 알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이 펼쳐질까요? 행복에 무슨 공식이 있냐고요? 수학에 미적분만 공식이 있는 게 아닙니다. 행복에도 공식이 있습니다. 영국의 심리학자 로스웰과 인생상담사 코언이 만든 행복지수 공식을 살펴볼까요? 행복엔 3가지 요소가 들어있는데요. 인생관, 적응력, 유연성 등 개인적 특성을 나타내는 P, 건강, 돈, 인간관계 등 생존 조건을 가리키는 E, 야망, 자존심, 기대, 유머 등 고차원 상태를 의미하는 H로 이것을 공식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요?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 한국일보에서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행복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행복 수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거의 없는 사람들의 행복지수는 8.9였고 감사하는 마음이 많은 사람들의 행복지수 평균은 16.6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행복지수는 2배나 차이가 났다고 하는군요. 지금 잠시 감사한 것 3가지만 생각해보세요. 지금 잘 생각이 안 난다고요? 지하철에 시간 맞춰 도착해서 회사에 지각하지 않은 것도 감사할 일 아닌가요?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하는 마음을 키워나가 보자고요. 스스로 건강과 부, 행복, 그리고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누릴 자격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던데요. 그러나 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행복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임을 한시도 잊지 마시고 당신의 소망을 실현시켜주고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자기 긍정을 만들어 꾸준히 연습하세요. 자기 긍정의 주문을 다 같이 외쳐볼까요? 나는 멋진 인생을 살 가치가 있다. 나는 친구들과 가족들에게서 엄청난 사랑을 받는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며 스스로를 인정한다. 내 몸은 건강하고 강하며 내 몸의 모든 세포들은 싱싱하게 살아있다. 내가 꿈꾸던 직장에서 내 재능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서 기쁘다. 어떠세요? 행복이 찾아와 당신을 따뜻하게 포옹해주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잎클로버의 꽃말은 행운입니다. 왜 그런 의미를 갖게 됐을까요? 너무도 유명한 나폴레옹. 하지만 나폴레옹도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패해 쫓겼던 적이 있었죠. 땅만 보고 달아나던 나폴레옹의 눈에 띈 것은 바로 세잎클로버 사이에 있던 네잎클로버였습니다. 나폴레옹이 네잎클로버를 뜯기 위해 몸을 숙이는 순간 머리 위로 총알이 지나갔네요. 나폴레옹은 네잎클로버 덕분에 총알을 맞지 않았고 그때부터 네잎클로버는 행운을 상징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거 아세요? 세잎클로버의 꽃말은 행복이라는 걸. 네잎클로버의 행운을 바라기보다 주변에 흔히 있는 행복에 눈을 돌리는 건 어떨까요? 요즘 어때? 살만하니? 세계적인 경기 침체는 이제 우리의 인사말까지 바꿔놨는데요. 한 기업의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에서는 지금 불황이라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 무려 96% 응답자가 그렇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최악의 불경기라는 요즘 많은 사람들은 과연 어떤 즐거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을까요? 저비용 고효율로 불황 속에서도 즐거움을 찾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의 신흥 속도를 지금부터 핫이슈에서 속속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른 나라 사람들은 불황에 어떤 즐거움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부터 살펴볼까요? 경제 강국 미국은 현재 집에서 편안하고 저렴하게 볼 수 있는 DVD와 싸고 맛있는 맥도날드로 외식과 문화생활의 즐거움을 대신하고 있고요.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는 불황의 고통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초콜릿이 큰 인기라고 합니다. 단맛은 쓴맛, 짠맛과는 달리 인간이 맛있다고 느끼는 가장 원초적인 맛이라고 하는데요. 그 단맛의 즐거움을 바로 초콜릿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것으로부터 불황 속 즐거움을 찾고 있는지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대한민국 국민들의 불황 속 즐거움 그 첫 번째, 우리나라 하면 뭐니 해도 이 매운 음식이 제대로입니다. 다른 나라가 단 것에서 행복을 찾는 반면 우리나라 어른들은 단 것은 딱 질색이야 라고 하는 분들 아주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불황에는 단 것보다 매운맛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네요. 매운맛은 먹는 순간 통각으로 인해 몸이 긴장하지만 곧 뇌에서 천연 통증 치료제인 엔돌핀을 분비해 곧 매운맛의 고통은 쾌감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불황 속 즐거움 두 번째는 바로 소주. 국민들의 시름이 짙어질수록 이를 달래줄 소주의 판매고는 쑥쑥 올라간다고 하지만 어머나, 최근 이 소주의 판매량마저 줄어들어서 경기 침체의 골이 너무나 깊어진 게 아니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여기에는 다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일단 술이 한 번 들어가면 2차, 3차는 기본. 멈출 수 없는 음주의 욕구로 부담되는 쩐의 문제가 바로 그것이라는데요. 대신 엉뚱하게 잘 팔리고 있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커피입니다. 전 세계의 커피 소비량은 줄었건만 대한민국의 커피 소비량만은 크게 증가했다는 사실. 바로 이러한 비화가 있었기 때문이라네요. 대한민국 불황 속 즐거움 세 번째는 바로 미니스커트. 입는 여성도 즐겁고 보는 남성도 즐거운 이 미니스커트는 다리 위로 쏟아지는 남들의 이목에 툭 처진 여성들의 마음에 생기를 찾아준다고 하네요. 불황 속 즐거움 네 번째는 게임과 전보기 문화. 마음대로 되지 않는 현실에서 벗어나 가상의 세계로 빠지는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영역을 설정하고 주어진 임무를 수행해내는 짜릿한 느낌은 곧 게임 중독으로 이어지곤 하죠. 뿐만 아니라 좀 틀려도 어떻습니까? 팍팍한 오늘을 견딜 수 있도록 희망을 주는 점이라면 생돈을 내서라도 점을 봐야겠다는 사람들로 오늘도 점집은 호황이라고 하네요. 마지막 불황 속 즐거움은 바로 막 나가는 막드와 피크성의 영화. 위로는 종종 남의 불행에서 오기도 하죠. 또 욕하고 수다 떠는 것만큼 좋은 위로제가 없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래서인지 작년부터 올해까지 유난히도 욕하면서 보는 막 나가는 막드가 참 많이 유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포, 피투성이 영화 역시 힘든 시기야 때려야 뗄 수 없는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최근 피를 주식으로 하는 드라큘라 영화가 줄줄이 개봉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라고 합니다. 피를 보는 것이 어떤 이에게는 괴로움이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쾌감을 느낀다고 하니 참 아이러니하죠. 불황이 장기화되자 많은 블로거들은 현재 불황에 대처하는 자세들을 자신의 블로그에 속속 소개하고 있는데요. 직장인들은 요즘 도시락 싸기가 열풍이라고 하고요. 또 연인들은 교회 데이트 대신 캠퍼스 투어를 즐긴다고 합니다. 또한 CEO들은 거두절미를 불황 대처 사자성어로 꼽았다고 하는데요. 어쨌거나 이러한 모두의 노력에도 불황이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힘들다고 포기하고 어렵다고 비관만 한다면 그게 다 누구 손해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즐길 거리를 찾고 또 웃음을 잃지 않는 노력 절대 잊어선 안 되겠죠? 복제와 대량 생산,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가득 들어있는 제품, 그리고 믿을 수 없는 먹거리들. 더 이상 먹을 것도 살 것도 없다는 요즘. 과연 소비자가 믿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불신의 시장 경제 속에서 새롭게 떠오른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핸드메이드. 가격은 비싸지만 독특한 디자인과 안전하고 건강한 제품으로 인정받고 있죠. 2009년 더욱 각광받고 있는 핸드메이드의 세계를 찾아
지금부터 여러분들을 핫트렌드 핸드메이드 백화점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주름과 미백, 거기다가 안전까지 겸비한 화장품을 찾으신다고요? 지금 안전한 동안으로의 귀환을 원한다면 여기 핸드메이드 화장품과 비누를 주목해주세요. 만드는 방법도 가지가지. 과일에서부터 허브, 채소, 꽃, 그리고 한방까지. 냉장고에 넣고 쓰는 천연 화장품의 유통기한은 한 달 내외지만 유통기한을 늘려주는 화학제품이 첨가되지 않으니 얼마나 건강하고 안전한 화장품입니까? 그나저나 기존의 화장품들은 유통기한이 6개월 이상씩 되는데요. 도대체 뭘 집어넣은 걸까요? 자, 그럼 이번엔 핸드메이드 백화점 2층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하겠습니다. 대성시대, 남들과 똑같은 것은 딱 질색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잘 오셨습니다. 요즘은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수제 의류를 찾는 분들이 많은데요. 공장에서 찍어낸 제품들은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만든 이의 사랑과 정성까지 묻어있는 수제 의류와 액세서리.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나날이 판매량이 늘고 있는데요. 특히 요즘은 아토피 걱정을 덜어주는 수제 아기 옷들이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최근 배우 정래원 씨도 직접 디자인하고 손수 제작한 티셔츠를 영화 제작 스태프들에게 돌려 감동을 줬다고 하죠. 아름다운 배우에게서 티셔츠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선물 받은 그 스태프들, 여원 씨의 그 손때 묻은 티셔츠로 큰 힘을 얻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층은 Do It Yourself DIY 코너입니다. 핸드메이드 열풍이 가장 세게 불고 있는 분야 중 하나는 바로 나만의 가구 만들기. 요즘은 DIY에 유용한 다양한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직접 가구를 만들 수도 있고 또 주문을 할 수도 있는 목공방이 등장하면서 많은 동호회와 모임이 형성되기도 했죠. 주문 제작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1층부터 3층까지 잘 구경하셨나요? 이제 마지막 코너인 4층 식품 코너입니다. 요즘 어머님들 우리 아이들에게 뭘 먹이려고 하면 일단 성분 표시부터 확인한다고 하는데요. 아니 그러면 뭘 합니까? 당최 산도 조절제, 합성 착향료, 향미 증진제 이게 다 인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어떻게 아냐고요. 그래서인지 직접 만들어서 파는 수제 먹거리들이 요즘 재미를 좀 보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햄버거도 요즘은 직접 가게에서 만들어 파는 수제 버거가 인기라고 하고요. 직접 토핑을 골라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핫도그집도 요즘 그 인기가 급상승 중이라고 합니다. 옛말에 역시 음식은 손맛이라고 하잖아요. 일부 사람들의 비양심과 공장의 기계가 만들어낸 불량 제품들 덕분에 우리의 전통 손맛이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은 반갑지만 그래도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는 일은 절대 없어야겠죠. 작품을 만들고 음식을 만들고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내는 손을 많이 쓰면 똑똑해진다는 말 다들 아시죠? 그러나 요즘 사람들 손에 할 일을 너무 기계에만 맡기고 있는 건 아닌가요? 참사리, 건강, 사랑, 안전. 핸드메이드가 가지고 있는 인간과 환경 중심의 가치로 여러분들의 생활을 채워보는 것은 어떨까요? 모든 것을 야하게 만드는 호르몬, 초코보이를 아세요? 이들은 개그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개그맨들인데요. 이들 덕분에 That's very hot! 외치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우울하거나 힘들 때 리듬을 살려 톡톡 외쳐보세요. That's very hot! That's very hot! hot, hot, hot! 어때요? 저희를 응원하는 소리가 힘차게 들리는 것 같지 않나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또 어떤 재미있는 트렌드를 갖고 여러분들을 찾아뵐지 기대되시죠? 아직은 비밀입니다.